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4살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어머니의 이중적이고는 소름 끼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고부 갈등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처음이고요. 이 일을 겪고서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치가 떨리고 소름이 미칩니다. 내 남편은 외동아들입니다. 남편이 어릴 때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한량같은 얼굴도 모르는 시어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 14살, 시어머니의 나이 38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젊은 나이에 시아버지를 먼저 보내고도 재혼도 안 하고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남편과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다닐 정도로 세상에 둘도 없는 모자지간이었지요. 처음에 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내 자식들과 저렇게 다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한테도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바지는 치마는 몸에 딱 붙는 옷을 좋아하는데 어머니한테 갈 때마다 불편해 보이니까 옷 갈아입으라며 헐렁한 옷으로 챙겨주고 하셨지요. 저는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제가 아들 앞에서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어머니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치 떨리는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아들 끼고 살다가 어머니 혼자 사시니 남편은 당연히 엄마를 챙겨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남편의 의견에 크게 토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얼마나 의지하시는지 잘 아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 댁을 찾는 날이 뜸해지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의 스케줄이 있고 둘이 주말에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좀 걸리긴 했지만 늘 우리 곁에 어머니를 둘 수는 없는 일이었죠. 우리 부부의 발길이 뜸해지니까 어머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네가 좋아하는 것 저리 담아놨으니 와서 먹어라. 넣어주려고 곰탕 끓여놨다. 소고기가 엄청 좋은 게 있어서 사왔다라고 하시면서 남편을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남편이 가니 저도 당연히 따라갔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만 오면 되는데 피곤하게 뭐하러 너까지 왔냐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반찬 가지러 올 때는 아들만 보내면 되신다고 저보고는 집에서 쉬라고 하시네요. 생각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 말씀이 왠지 엄청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 아들만 있으면 되니 너는 빠져라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도 주말에 쉬고 싶기도 하고 어머니도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어머니가 반찬 해놨다고 하면 남편만 보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점심 정도 먹고 반찬만 가지고 오던 남편이 주말에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혼자 두고 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갱년기라 그런지 좀 많이 우울해하셔서 그런다. 어머니가 요즘 부쩍 외로워하신다면서 남편은 좀 미안해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옆에 두고 싶어 붙잡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신혼이고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남편과 내 사이를 어머니가 해박 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주말에 붙드는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본격적인 집착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난 후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임신한 절 두고 어머니한테 자주 가지 못하니 어머니가 아예 짐을 싸들고 오셨어요. 살던 집은 전세로 돌리시고요. 귀한 손자 생겼으니 직장도 다니는 일 며느리가 피곤해서 손자 잘 못 되면 안 된다고요.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오셨지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어머니는 가족이 이럴 때 돕는 거라면서 굳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몰래 어머니 그러시는 거 오히려 나는 더 불편하다 얘기를 하니 문 밖에서 얘기를 엿듣고 계신 건지 전혀 그런 생각 말하라면서 세상 마음씨 너그러운 어머니처럼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어머니 마음이 그러니 애 낳을 때까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편히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크게 해주신 건 없으셨어요. 남편이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엄마 어깨가 너무 아프다며 어깨 좀 주물러 달라 텔레비전 보려는데 리모컨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서 표 안 나게 남편을 꼭 자기 옆에 붙여놓더라고요. 어머니가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했죠. 불편하고 기분 나빴지만 딱히 뭐라고 할 만큼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라 혼자 끙끙 속으로만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을 하자 어머니의 태도는 싹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 앞에 유령인간이 된 듯 했어요. 아이는 어머니가 봐주시겠다며 애를 품에 끼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애를 안으려고 하거나 목욕이라도 시키려고 하면 몸 출산하고 힘든데 가서 쉬라면서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제가 젖이라도 물리려고 하면 뭐하러 음식까지 가려가면서 물리냐. 요즘 분유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더도 더 마시고 싶은 커피도 마시고 매운 음식도 먹고 하라는 거예요. 왜 제 아이를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시냐고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걸로 뭘 섭섭하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애를 낳고도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요. 제 아이를 제가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나요? 이제 앞으로 토근에서 오면 아이는 제가 보겠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펑펑 우시대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너희를 오히려 불편하게 한 모양이라고요. 내가 너무 오래 산 모양이라며 서럽게 우시길래 어머니 왜 우시냐고 그게 우실 일이냐고 그러니 남편이 엄마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 아야라면서 엄마 역성을 들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니는 더욱더 제 아이를 품에 끼고 놓지 않으셨어요. 품에 놓지 않을 뿐 아니라 잠을 잘 때도 꼭 애를 고 주무셨는데 이상한 건 방문을 다 열고 자자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나 애가 자다가 깨서 우는데 내가 애 우는 소리를 못 듣고 잠들까봐 염려된다면서요. 우리는 부부지 룸메이트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부부가 한 방에서 자면서 어떻게 매번 문을 열고 자겠어요. 제가 살짝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면 어느새 새벽에 자다 일어나면 방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방문을 열어놨냐고 물으니 남편도 아니라고 하고 어머니가 방문 혹시 열었냐고 하니 어머니는 자기가 왜 그러겠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럼 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겠냐고 하니까 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딱 잡아떼시대요. 그날 또 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우리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내가 너무 싫은가 보다면서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라면서요. 왜 자꾸 우시냐고? 지금 쉬하시냐고? 말하려고 하다가 꾹 참았어요. 괜히 나쁜 며느리 소리 들을까 봐서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저보고 애한테 젖 먹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애기 데리고 주무시면서 어머니, 입에 어머니 꼭지를 물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죠. 애가 잘 때 허전하니까 물려주는 거라고 우리 아를 키울 때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 제가 집에서 입는 짧은 바지나 민소매 티셔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 때 입었던 예쁜 잠옷이며 남편과 잠자리 할 때 사놓았던 옷들도 싹 사라졌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모른다고 하고 어머니에게 물어보려다가 관뒀어요. 물어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음날 토요일이라 분리수거를 하러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갔어요. 이것저것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헌옷 가지러 오신 분이 옷을 챙기고 계셨어요. 헌옷 챙기기는 분이 요즘 사람들은 멀쩡한 옷들을 이렇게 다 버리네 하시길래 쳐다보니 거기 보니 제 바지랑 제 잠옷들이 있는 거예요. 저 순간 눈이 튀어나올 뻔했고요. 순간 어머니가 어리에 스쳤죠. 저는 의류 수거하시는 분에게 이거 제 옷인데 잘 못 넘었다며 죄송하다며 제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넣어놓고 남편에게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내 옷이 의류 수거함에 버려져 있다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버리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멀쩡한 옷을 왜 버리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그게 궁금해했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너 진짜 엄마한테 왜 그래? 버리는 게 네가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애가 점점 이상해지니? 확실히 네 눈으로 보고 얘기해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정신병자 취급받겠다 싶어 어머니를 본격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날 저는 옷 몇 개를 사왔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오늘 쇼핑했다고 보여주고는 늘 두던 옷장 서랍에 그 옷들을 올려두었어요. 저는 옷장 속에 휴대용 녹음기를 켜놓고 출근했어요. 매일 저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지만 며칠 동안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로 했어요. 퇴근할 때마다 속옷이 잘 있는지 확인해봤고 4일째 되는 날 속옷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사온 옷들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저는 그날 아파트에 세워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어머니가 검은 봉지를 들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서랍 문을 열고 뭔가 꺼내는 소리를 들었고 녹음기에는 정말 쌍욕이 녹음돼 있었어요. 어디서 천박스럽게 이런 걸 사느냐는 등, 어디서 우리 아들을 꼬시려고 여시짓을 하냐는 등, 여시 같은 게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우리 아들이 넘어갔다는 등 살짝 흥분한 목소리로 콧방 뒤를 뀌는 것이 녹음이 다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주 토요일 의류수거함 앞에 기다렸다가 검은 봉지 속에 버려진 제 옷들을 사진 찍어 가져왔고요.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된 것을 남편 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장문에 편지를 썼죠.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이걸 보고 선택하라고요. 나는 이걸 안 이상 어머니와 더 이상은 한 집에서 지낼 수 없으며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는 내 손으로 직접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나보고 이해라라고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댁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역성만 든다면 당신 앞에서도 숨이 막혀 못 살 것 같다고요. 메일을 열어본 남편이 저보고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밖에서 따로 저녁을 먹으면서 차분하게 이 상황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것을 알겠지만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동거가 계속될 수 없지 않겠냐고요. 남편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실 줄 몰랐다고요. 어머니는 따로 사시되 자기가 가끔씩 어머니 들여다보겠다고요. 그날 남편이 어머니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시 같은 것 한테 흘려서 네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요. 착한 남편은 어머니한테 크게 난리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어머니 마음도 다 알았으니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저한테 와서 내가 미안하다며 아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번 믿음이 깨지면 돌아서기 힘들다고요. 여기서 멈추셔야 앞으로 저희하고도 계속 보실 수 있지, 안 그러면 앞으로 더 안 좋은 일 생길 거라고 그만하시라고 했죠. 그날 어머니는 울고 원망하시기를 반복하시고는 얼마 후 어머니는 결국 어머니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아들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 문제였는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원망을 늘어놓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 가시고 우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가끔씩 어머니를 들여다보고요. 어머니의 저런 집착을 보면서 저도 아들 크면 저렇게 될까 겁나요. 아들 사랑도 적당히 해야겠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네요. 남에게 하지 못한 얘기 여기서라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